네, 법회 시작 전에 먼저 본문 한번 봉독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쪽에 있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함께 봉독하시고 법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요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예외를 준비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잠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3월 14일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교법을 밝혀주심은 이 법을 가져다가 저희들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복과 해를 얻어나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람이셨습니다. 오늘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마음을 교법에 대조해가는 공부심이 증진되시고 문답 감정으로 속 깊은 마음 공부에 기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명기도 올립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따뜻한 봄기온이 함께하는 오늘 저희 이리교당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각조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공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 가까이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중앙교구에서는 교도님들 각자 교법에 바탕하여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통해 교법의 대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나이다. 그 일환으로 원기 104년 하반기부터 제1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을 개강하여 원기 105년까지 3기 과정을 진행하였나이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속 깊은 마음 공부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공부법을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나이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 각자가 실생활에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일상 수행의 요법과 정전의 원리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나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마음 공부에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겨나고 공부하는 교단 활동이 되어지고 문답과 감정을 통해 해오가 있는 교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옵나니 오늘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으로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현득 교무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됐고요. 우리 교도님들 마음 공부 많이 하시죠? 행복해 보이는 얼굴, 편안한 얼굴을 뵈니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여기 우리 정전의 원리로 어떻게 마음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애로사항도 좀 있었고 불편한 마음도 좀 있어졌고,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함께 한 우리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립교당 남16당 한인보입니다. 네. 마음이 답이다. 도원교당 정명숙입니다. 일상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동일입교당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리교당 12단 김복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공부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미소가 많아진 이리교당 임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라디오에서 제 예타원 전희창 중사님의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까를 낭독하고 있는 정톡교당 윤미성입니다. 예. 공통점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예,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진행 방식은 일기를 한 편씩 다 가지고 왔어요. 내가 마음 공부한 일기를 여기 앞에 이제 꺼내놓고 그 일기 공부한 일기 가지고 서로 좀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교화단에서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되시죠? 오늘 한번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기발표 누구죠?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칭 이립교당 이쁜이라고 하더만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예. 제목은 남편이 부처님이지. 건강을 위해 식탁에 올려놓은 볶음 멸치를 남편이 잡고 고양이 호두에게 준다. 호두만 주지 말고 당신도 먹어요 하고 말하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먹으라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한다. 남편의 뼈 건강을 위해 한 말인데 순간 생각도 없이 살림하는 주부가 된 듯한 심정이었다. 남편이 이어서 멸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 식힌 다음 믹서기에 가는데 그것도 들깨가루 같이 곱게 갈아 라고 말을 한다. 나는 속에서 그럼 그렇게 잘하는 당신이 한번 해보던가 하는 마음이 나온다. 살림을 잘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싶은 마음에 끌려 남편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있는 나를 돌아본다. 원래는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도 없건만은 경계 따라 이렇게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라 했지 하며 있어진 내 마음도 바라보고 남편의 말도 그대로 인정하려 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올해 신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 남편이 부처님이지 하고 생각하니 남편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말로 느껴졌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남편 잔소리는 싫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알았어, 다음에는 그렇게 해볼게 하고 말을 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아마 이런 남편 두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당사자가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이신 분이 지금 앞에서 대답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누군지를 못 찾겠어요. 예. 근데 이럴 때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여기 선물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이럴 때 공부를 한다 나는 안 계시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예.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교당에. 누군지 아시죠? 네. 여기 남편. 예, 우리 이리교당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근데
숨은 얼굴에 갖고는 잘 안 나오는 그분인데 어쨌든 좋은 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패널 분들이 함께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윤미성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래는 어건반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마음이 그렇게 있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있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진리거든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든 내 말을 하든지 상대가 말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때 나왔던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분별도 하게 되고 주착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혜수님은 처음에는 막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란해졌거든요. 이렇게 요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 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혜수님도 마찬가지로 살림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아, 내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남편의 마음도 보여지고 남편이 부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알았어, 다음에는 그렇게 해볼게라는 마음도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남편의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이겠죠. 이 솔직한 마음 일기를 기재해 주신 우리 임혜수님께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유, 감정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예. 전 이 일기를 듣고 느낀 점은 이 일기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일인데 남편이 먹으라고만 말고 먹을 수 있게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싫은 마음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건데 이걸 경계인 줄 알고 일상수행업법에 대조해서 바로 취소하시는 걸 보면 역시 공부를 한 내공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붙어 있는데 우리 교법으로 실천해서 남편을 부처로 모시고 본인이 부처임을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신 덕에 아침이 낙원이었구나 하는 감성도 들었습니다. 예. 또, 예. 임혜수님의 부처님 노태극 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기 방송실에 계시는가 보만요. 그러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마음 공부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시냐고 한번 부탁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임혜수님이 공부하고 있어서 따라서 하실 것 같아요. 조만간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뒤에서 마이크 꺼버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금방 우리 김복현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태극님 뼈 건강은 아직 안 챙기셔도 될 나이 아니신가요? 네. 이제 챙겨야 할 나이입니다. 예. 저는 고양이 호두한테 멸치를 줬다고 하길래 고양이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 고양이는 멸치 먹으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을 방법을 생각해봐 하고 그게 끝이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 막막했을 것 같은데 답을 또 주셨잖아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렸다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들깨가루처럼 갈아서 해보라는 답까지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솔루션까지 있으니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주부의 마음에서는 그런 어떤 남편의 잔소리나 이런 것들이 참 듣기 싫었을 텐데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행복한 아침상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래도 남자 편 들고 있네요. 예. 기분 나빴다잖아요. 그래도. 저도 임혜수님의 일기 기재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도 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봐주라고 했을 때 해줘도 지랄이야 하고 톡 쏘아붙여줬을 텐데 어찌 이 공부해서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가정에 평화가 오는구나 그런 감상이 들었고요. 고운 말을 쓰셔야 되지 저도 않으세요? 이 공부를 계속해서 남편이 편안하면 저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그런 집안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정말 남편 자랑은 하지 마요. 아니요. 우리 남편이 부처님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제가 마음공부대학을 1기에서 3기까지 다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기였으면은 이런 마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기까지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부처가 돼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잖아요. 참나. 저런 자신감은 너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몰라. 참 걱정스럽네요. 네? 본인을 막 이쁘다고 하지를 않나. 뭐 아니 그래서 네. 결론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 공부 같이 하자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예. 같이 공부하는 교도로 더 저- 성장하는 교도가 같이 되었으면 제 좋겠습니다. 마이크요. 저기 우리 본타우님한테 한번 가지고 가보셔봐요. 여기 교당에 부부 나오시는 분 중에 있는데 만만치 않은 일기가 있을 것 같아. 저기도. 예, 어떠십니까? 들어보시고. 우리 혜수 씨는 평소에 진짜 생활에서 마음 공부 실천을 잘하고 있어요. 스승님 말씀도 잘 따르고 시어머님한테 공경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를 잘하시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생활 속에서 경계가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경계에 많이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마음 공부하면서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했듯이 계속 진행형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처로 보일 때까지 불공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타우님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태국 씨 참 좋겠다. 부인이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작은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 가장 혜택을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일기 멋지게 발표해 주신 이미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예. 네, 원강 효도마을 사은의 집에서 복을 짓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는 공부인 정명숙입니다. 제목 집이 때문에. 목욕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생활실 라운딩하면서 소독과 아픈 곳 약도 발라드리며 한 분 한 분 건강 상태를 살펴가며 방에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에게 다가가 필요한 간호를 해드리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단다. 바로 타드린다고 대답하고 선생님께 부탁을 한 뒤 살펴드리고 있는데 내 뒤쪽에서 집이 때문에 그 양반 버릇이 더 나빠져 하신다. 나 때문에? 순간 요란함이 있어진다. 그냥 말어 짚어줘 하는 마음도 올라온다. 있어진 마음을 바라본다. 전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다. 저 양반 때문에 선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한다고 말이다. 나에겐 치매 어르신이 설령 자꾸 부르고 요구도 많고 고집도 세고 욕설에 치고 때리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를 반증하는 무언의 메시지로 알고 적절한 응대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교육도 하고 협조도 당부해야 하는 입장으로 그동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었나 보다. 어떤 의미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느껴지는 바도 있었다.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불안함을 느꼈을 어르신을 대변이라도 하듯 어르신 간호사는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힘들게 한다고 저도 똑같이 뭐라고 하고 그래야 돼요? 식사도 잘 못하고 아픈 분이잖아요. 속사포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내가 보인다. 어르신은 그 한마디 하고 그저 가만히 듣고만 계신다. 그래서 병실에서는 일절로 끝나고 나왔는데 어찌 영 불편하다. 너 때문에 더 버릇이 나빠진다는 주착된 마음이 따라붙어 나온다. 상대도 없는 허공에 대고 채 가라앉지 않은 요란한 마음을 연신 뿜어댄다. 내 앞에 원장 교무님이 보인다. 다짜고짜. 그쵸 원장님? 뭐가요? 아니 이 땡땡 어르신이 저 때문에 박땡땡 어르신 버릇이 나빠진다잖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듯 쏟아내고 있다. 원장님, 다 그래도 간호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 한 명은 어르신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말이 빨라진다. 맞아요, 맞아. 그래, 나한테 다 말해요. 나한테 다 쏟아내봐요.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마음 비워내고 이래요. 하신다. 방에서 스테이션까지 오면서 순간 요란해진 마음은 보는데 나도 억울하다고 말은 멈춰지지 않다가 이제야 멈춘다. 아이고 쪽팔려.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다시 알아차린다. 점심 식사 전 식탁에 얼굴을 붓고 계시는 어르신이 보인다. 다가가서 꼭 껴안아 드리며 어르신 죄송해요 하니 어르신도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하신다. 아, 어르신도 아픈데 잘 견디고 있을 뿐인데 아, 어르신도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였을 수도 있었겠다. 어르신도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책상에 앉는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아유, 우리 울보님 안 우는가 했더니 오늘 또 기어이 우셨어요. 예. 리허설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섭섭함으로 많이 다가오죠. 근데 그때마다 원장님한테 꼬질르고 막 또 동조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일일이 다 기재하고 나중에는 어르신의 심정까지 이해가 돼서 어르신을 꼭 껴안아주는 그 말을 하면서 울어버리시네요. 이제 이런 마음까지 내신 아주 멋지게 공부를 하신 거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늦게라도 자기의 뒷모습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그것이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패널 분들, 예, 그 옆에 계신 분부터 하시는가요?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비 때문에 그 양반 버릇 나빠졌어. 이 말은 돌려서 보면 그분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표현이었는데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차린 거거든요. 그렇게 말에 속다 보면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순간을 놓치다 보니까 경계인 줄 모르고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알아차린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역시 분별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려서 공부하신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보면은 일상에 이렇게 보면 경계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공부거리가 생겼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공부거리가 생겨서 참 감사하네, 공부할 찬스가 됐네 이렇게 생긴 날도 사실 저 있어요. 어떤 날은 신경질 내기도 하지만 근데 가끔 경계에 속았을 때마다 공부할 때가 됐구나, 챙기는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늦은 공부라도 하신 우리 일상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본보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우선 정명숙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저한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슬퍼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잡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음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요란한 마음,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어졌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은 화를 내면은 안 되나?
내가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 큰아들을 몇 번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침대에서 엄마 마음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더라고요. 썩을 놈이네.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이 나를 순간 깨워줬구나. 네. 다른 데로 갈 그 마음을 순간 이제 챙겨주는 우리 아들을 보고 그 뒤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말을 했는데 대종사님도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때와 곳에 맞게 화낼 일은 화를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명수님께서는 처음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화난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챙겨서 마음을 돌려서 마지막에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 마음이 공부하신 공부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때에 맞게 화를 내라 그랬다고 착각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이지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 그 정명숙님도 어르신이 집이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진 거지. 집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 내야지.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일상수용요법 1조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당하면 있어진다라고 하신 거, 있어지나니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있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있어져서 그것에 계속 주착돼 가지고 머무를 게 아니라 없게 하는 것으로서로 돌리면 된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화나거나 뭐 저기 하면 참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이제 마음공부대학 저는 사실 불량 학생이었지만 다니고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지금 조금 비슷한 말인데요. 화가 나건 슬프건 그 나는 마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그 키우게 하는 게 마음 공부다라고 이제 저가 이제 그 하면서 배워서 그 참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교전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수행품 37장에 있어서 짧게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화는 날 수는 있구나 생각은 들었고 또 이제 우리 정명숙님 일기에서 정명숙님이 그 효도마을에 계시니까 그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많이 그 뵙잖아요.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도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최근에 교당을 못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효도마을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법회에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법회 보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부럽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효도마을 주간보호센터를 가보니까 거기도 간호사님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또 이렇게 마음 공부하신 힘으로 그렇게 다 돌려서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원장님이 혹시 마음 공부하셨어요? 예, 원장님이 예, 원장님께서 더 이렇게 그 마음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야 역시 그 대단하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맞아요. 저는 정명수님 일기기재 한 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눈가가 막 시큰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계가 있어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진리인데 진리이고 나오는 마음도 다 진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 부정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알아차림이 늦으니까 내가 계속 괴로운 고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한인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님께서 공부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정명수님의 지금 요란해져 있고 주착되어 있는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명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쪽팔려 부끄러운 이러한 마음도 다시 알아차리게 되면서 어르신의 그 식탁에 얼굴을 묻고 계시는 어르신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가가서 꼭 안아드리면서 죄송해요 어르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르신도 함께 미안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이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으셨구나. 어르신도 많이 아프셨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알아차림이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함께 만나는 이것이 아닌가, 이 공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하시면 아마 그러겠죠. 어르신이 관심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 아마 이러지. 그렇지 왜 너 TV 때문이라고 해 관심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 아마 이랬을 수도 있고 또 그 원장님도 아마 우리 정명수님의 저런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면 안 되지. 어르신이 그런다고 그러면 쓰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고 보면 그렇죠. 그래 정명수님 마음도 있어지는 마음이야. 그리고 인정해 주니까 또 다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 또 예. 환자 부처님 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정명숙님은 경계 따라 있어진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위로해주고 어진 마음으로 정을 세워서 참 잘 처리해줘서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수님 일기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예, 우리 윤미성님, 예. 네, 마음하고 놀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가기 좋은 곳에 세워둔 내 차 앞에 트럭 한 대가 시동은 켜져 있고 가까이 가보니 운전자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차 앞을 반절 막고 있다. 난 미안합니다. 잠시 나갈게요 하고 운전석에 앉으니 비켜줘도 나가다 부딪힐 것처럼 아주 쬐끔 비켜줬다. 차 뒤는 텅 비어 있는데 난 우측 깜빡이를 켜고는 조금만 더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을 하니 팔을 휘저으며 아파트 단지를 삥 돌아 나가란다. 원래 여기가 나가는 곳이 아니고 저기 돌아가는 게 나가는 길이라며 순간 숨이 턱 막힌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좌회전하고 나가는데 기분도 상하고 한숨만 나온다. 마음 쓰는 것을 보니 순간 욱 하고 원래 없던 심지에서 경계 따라 있어지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분별도 한다. 에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더구만. 마음을 저리 쓰나 하며 안쓰러운 생각도 든다. 여지없는 중생의 모습이다. 순간 몇 초 사이에 있어진 생각들이다. 이번에 순발력이 빠르다. 트럭 운전자의 심지도 원래는 부처이고 경계 따라 있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절로 입가에 웃음기가 돈다. 어라 너무 잘하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다. 그러나 난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원래는 없는 마음에서 경계 따라 있어지는 마음들과 놀고 있으니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만 하다. 예. 많이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의 마음을 보고 시비를 하다가 나이도 먹은 사람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내 안에 있어진 경계로 또 대종사님이 원래는 없건만은 있어지나니라고 한 것을 알아차리고 공부해서 편안해진 그런 일기였습니다. 예. 누구?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들으면서 겁나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겁나 그렇습니까? 겁나?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는데 예. 저는 많이 부러웠습니다. 운전자가 조금 비껴주면서 가라고 하는데 나오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공부하신 힘이 저기서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공부한 지 사실
가방끈을 좀 길었는데 작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경계를 느끼고 경계 속에 빠졌다가 아 이게 경계였구나 요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찾는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공부하시는 우리 윤미성님을 보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계마다 바로바로 대조하는 공부인이 되고 싶다는 이런 분발심도 생기고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생활하여 경계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여기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부러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부러워하시는 분이. 자, 부러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교도님 중에 제일 젊으신 교도님이 누구실까요? 어디요? 예. 부러우신가요? 부럽지 예, 부럽습니다. 예. 부러운 마음 좀 한번 열어내 주시죠. 그런 경우를 저희도 많이 당하거든요. 예. 많죠. 그러면은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어떻게 해요? 정확히 표현을 하십시오. 아니 뭐 괜찮습니다. 있어지는 마음인데. 좀만 더 빼주지. 이래가지고 아마 저 같은 경우 가서 좀 그 기사님하고 좀 말다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저도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름요, 네. 나름. 예. 그런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윤미성님 그 마음하고 놀고 있다. 참 진짜 예. 저도 본받고 싶은 저 윤미성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리시고요. 저기 우리 이륙교단 교무님 어디 계신데요? 여기 적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부책에다가 다음 마음공부대학 입학 1호 이렇게 좀 꼭 다음 마음공부대학에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 교도님 중에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 분 있으시면 경험 우리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고개를 마이크 올라나오고 저기 한번 들어봐요. 예. 저기 가운데 하얀 옷. 예. 예. 부러우신가요? 마이크가 오면 어떡해요? 준비도 안 되는. 예, 준비가 안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돌려드릴게요. 네. 다음 마음공부대학 다니고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패널들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미성님의 일기를 듣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음에 딱 꽂히는 게 이제 순발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인연을 악연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지만 마음 챙기지 못했으면은 그게 악연의 씨를 뿌렸을 텐데 마음 공부를 하셔서 마음에 힘이 있으셔서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바라보고 챙겨서 좋은 인연으로 선연으로 만들었다는 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순발력이 너무 부러운 게요. 저는 지나고 나서 한 3박 4일 지나고 나서 그 마음을 챙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 순발력을 챙겼는지. 저는 그 순발력을 챙긴 거는 중고등학교 때 그 우리 100m 달리기 체력 검사잖아요. 그때 정말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요이 땡 하면은 총알같이 달렸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방금 일기를 들으면서 순발력은 마음 공부할 때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마이크 진타원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순발력을 챙긴대요? 예, 순발력 챙기는 비법 좀. 예.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합니다 원래. 갑자기. 정말 이것도 저한테 경계인데요. 예. 이 경계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 느껴지는 이것이 그 공부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그런 경우에 내 자동차를 막았는데 조금 비켜주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 해놔서 그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이 갈등은 아마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미성님이 그렇게 처결하신 거예요.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있을 뿐이었지 저의 마음은 아직 챙겨보지도 못했는데 교무님이 저를 이렇게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너무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세요.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종사님의 천리마에 그리고 우리 스승님이 계시고 우리 예타님이 계시잖아요. 이 천리마의 꼬리에 붙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예타원 전희창 중사님의 책을 낭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 마음을 챙기는 그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순발력이 빨라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다 스승님들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하셨군요. 예, 또 하실 분 있으시면. 저도 윤미성님 일기 기재한 것을 들으면서 그 아침 출근 시간 아주 찰나의 시간에 바로 보고 마음을 돌려서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후련했을까. 여기 사이다 같은 시원함 얘기했는데 그런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감상이 들었고요. 저는 아까 일기 발표했었을 때처럼 끌릴 대로 다 끌리고 쪽팔림과 부끄러움을 다 느끼고 얻은 감상이잖아요. 근데 윤미성님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쓴쓰게 돼가지고 바로 알아차려지고 바로 돌리고 또 경계가 매번 경계는 오잖아요. 또 알아차리고 돌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공부는 일기 기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저도 분발을 하겠고요. 또 교화단도 교당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교당에 와서 내가 일기 기재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무님과 그 동무들하고 같이 이렇게 문답 감정 해오를 얻어가면서 공부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서 이 공부를 더 계속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저는 이제 다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깜짝 놀란 게 임혜수님이 달리기 순발력이 좋았다는 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우리 그 주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군대 안 간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군대 병장 제대했고요. 다른 거 하나는 운전을 참 얌전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운전을 제가 좀 난폭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윤미성님 그 일기에서 이렇게 트럭이 차를 빼주려면 좀 시원하게 빼줬으면은 좋은데 찔끔 빼주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제가 그 트럭 운전자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을까라는 좀 이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저는 뭐 큰 뭐 별 느낌 없이 하는 것들이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는 저렇게 불편할 수 있고 그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운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한님보님은 이제 차 빼달라고 하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본인이. 예, 바로 그냥 멀리 빼주고, 속 시원하게 나가주게, 이렇게. 예. 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재미있었죠? 일기. 예. 공감이 되시나요? 예. 다음 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좀 제가 소개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김복천님, 천사님은 일교당 교도님 잘 아시죠? 아주 이번에 섭외하는데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마음공부대학에 한 학기를 다니셨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일교당 교도님들이 별로 참석을 못 하실 뻔했어요. 근데 천사님이 해주셨는데 아주 그 겸손하시면서도 일기를 또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오셨어요.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공부 왕초보 이리교당 12단 김복천입니다. 마음공부 지금부터 몇 주 전 김유인 교무님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3월 14일 법회 때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것이다. 순간 놀라움과 중압감이 밀려온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법회 마치고 김유인 교무님을 찾아뵙고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빠져야지 했는데 확실한 의사 전달을 못했다.
분위기가 이미 다 세팅된 느낌이었고 스승님께서 공부하라는데 스승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으니 마음 공부할 용기를 낼까? 아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말씀드릴까? 마음이 요란해진다. 마음 공부가 안 됐으니 잘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공부 삼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처음으로 작년에 마음공부대학 원리반에 참석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마음공부를 잘하여 활용하면 행복하고 원만한 삶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했는데 잘 하기는커녕 사실 마음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내가 대중 앞에서 마음공부 일기를 기재해서 발표하고 회화한다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본다. 이후 패널들과 공부를 하는데 참석자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은 경계는 대소유무이치와 진리로 취사하여 지내왔으나 아주 큰 경계가 오면 그땐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 내 마음을 살펴보니 마음 공부가 부족하여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경계거리를 찾아 반복 훈련하여 자성의 정해 계를 세워 내 마음을 회복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교무님과 교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기가 막히죠? 예, 예. 마음공부대학을 교구장이 왜 개설했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오셔야 될 것 같죠? 왠지? 예, 그리고 토크 콘서트에 오신 우리 김복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예스 노만 하시면 됩니다. 오시길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콘서트에. 아주 용기를 내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예. 와서 보니까 교무님, 여거 교도 우리 동지들 아주 참 잘 이끌어 주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중간에 상의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로 하고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따뜻하게 해주고 회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고 뭔지 모르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지금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예. 아유,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오셔서 이런 일기까지 기재한 것은 이 마음 공부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예, 이 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예. 제가 먼저 이 일기를 듣고 사실 잘하는 일에 누가 부탁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고 하는데요. 처음 해보고 못하는 일을 권유받으면 부담스러워서 이런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과정을 너무도 자세히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우리 김복천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 있어요. 교무님이 이렇게 공부하자 했을 때 나 못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신 거거든요. 지도인에게 순종받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오니까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경계거리를 찾아 반복 훈련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찾아 공부하신다는 말씀은 신심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복천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의 이 모습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용기를 낸 것은 집에서도 다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당에서는 우리 다 같은 법동지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예. 예.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시더만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셔요 지금. 예. 네, 저는요 처음에 김복천님이 같이 이제 모였을 때 유치원생이라고 하시고 저한테는 고등학생 언니라고 누나라고? 그러셨거든요. 누나라고. 누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기를 들어보니 대학생 오빠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 이매수님이 먼저 마음 공부를 했잖아요. 3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자꾸 물으니까 유튜브도 보내주고 팟빵도 보내주고를 우리 이매수님이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매수님을 고등학생 누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에 와서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가 김복천님께서 교당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헛된 게 아니라는 저희가 그 전에 항상 그 사종 우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회 출석의 그 위력이 오늘의 이 마음 공부의 결과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래서 우리 김복천님 몇 번 사전에 회의하고 그 모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30년간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마음 공부 한 번도 이번에 처음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셨었는데요. 저는 가방도 안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방이라도 갖고 30년 다니신 게 저희 이렇게 흔히 그 콩나물에 물 부으면은 물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 30년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이 저력이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이렇게 딱 작년에 한 번 하셨어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에 정말 그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저희 시간이 없어서 우선 우리 김복천님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고 다음 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일기는 김대성님. 예. 나의 분별심을 알아차리고 보니 딸의 아름다운 분별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 딸이 한 달 전 구매한 노트북이 온다고 좋아하면서 내일은 1시간 조퇴를 한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노트북을 집에서 5시에 받기로 했는데 4시 30분 정시 퇴근하면 가능하지만 노트북을 가져오시는 분에게 드릴 음료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한다. 내 마음에 굳이 조퇴까지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음료수는 냉장고에도 있는데 그걸 드리면 되지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송과 설치를 하고 다니시니 진이 빠진 상태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바카스가 좋다고 한다. 그 말에 슈퍼에 가면 바카스 판매하자니 했더니 그건 바카스 F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바카스 T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 바카스 T가 바카스 F보다 타우린 1000mg이 더 함유되어 있어서 바카스 T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 내 마음에 굳이 조퇴까지라는 일어나는 마음과 냉장고 속에 음료수가 있는데 라는 나의 분별로 경계에 속아 딸의 조퇴와 바카스 T라는 경계에 한참 주착되었지만 딸이 조퇴까지 하면서 음료수를 준비한다는 말과 꼭 바카스 T를 드리고 싶다는 말에 분별하고 주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그래 잘 생각했네 알았어 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원래는 없건만은 있어지는 일을 수없이 공부했으나 막상 경계 속에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가 보였다. 대종사님께서 주신 마음공부 비법인 일상수행의 요법 1조를 대조하니 심지는 원래 조퇴한다 안 한다가 없건만은 조퇴한단 말에 굳이 조퇴까지라는 일어나는 마음 그 조퇴가 경계인 줄 모르고 계속 분별하고 주착해서 음료수 이야기를 하는 나를 보고 경계로구나 알아차리니 곧 조퇴가 굳이라는 분별과 주착이 없어지고 딸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내 마음도 편하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드리고
나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딸의 추사를 보니 챙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챙겨도 되지만 상대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챙김이구나. 그것이 배려구나. 그러한 배려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분공은 딸을 아름다운 분별이 보여준 바카스 뒤처럼 상대의 처지와 입장에 딱 맞춤으로 하는 불공이구나 하는 공부를 해보았다. 그래서 오늘은 딸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 딸에게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있어지는 갈등은요, 내 분별과 내 앞에 있는 타인과의 분별의 차이예요. 내 생각과 그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을 하죠. 근데 딸과 엄마가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대종사님의 공부법으로 원래는 없건만은 있어지는 것이라고 공부하고 나니 딸이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큰 공부한 일기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패널 분들 또. 예. 네, 맞아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요란함과 분별심은 언제 오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현득교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를 때 이렇게 분별되고 요란한 마음들이 있어지는데 대성님의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일기가 그대로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 딸은 그 노트북을 설치해 주러 온다고 하는 그분께 비타민 D를 사주고 조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있는 상태였고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료수도 여기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드리면 돼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분별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알아차리는이 늦어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알아차리게 되면서 보니까 아, 딸은 딸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알아차리니까 딸의 마음도 다 보여지고 그래서 딸이 실제 불공을 제대로 마침 불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딸이 결과적으로는 스승이 된 것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생각으로다가 뭐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대질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엄마가 공부를 해서 불편한 마음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공부를 해서 마음이 자유를 빨리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성님은 조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퇴라는 말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음료수 얘기랑 길어졌지만 그 근본적인 제일 처음에 경계는 뭐냐? 조퇴한다고 한 그 말에 걸려 있는 이제 본인을 바라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우리 패널분들. 예. 예, 교감께서 말씀을 그 대본에 없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아니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대성님 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조퇴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는데 아니 굳이 조퇴를 하면서 혹시 그 예를 들어서 뭐 몇 시 퇴근이면 그때까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법에도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도 하시는데 이 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퇴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또 일기를 통해서 알아차린 게 그 바카스가 여러 종류가 있구나. 예, 슈퍼에서 파는 바카스와 약국에서 타우린이 뭐 피로 회복에 좋고 뭐 그렇다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따님은 그렇게 큰 학교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방학이어서 학생이 어차피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퇴가 큰 의미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 따님은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 대성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조퇴를 한다는 거에 걸렸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렇게 딸을 또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된 것으로 봐서 참 예, 마음 공부를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예. 저는 조퇴할 만하니까 예. 조퇴하려고 맘먹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말씀드렸을 예.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따님의 특별히 진짜 특별한 따뜻한 마음 그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선배지만은 그렇게 저하고 큰 간격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얼른 알아차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부럽기만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실 거죠? 예, 예. 특별히 옆에서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좀 전에 김복천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따님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부처님이 우리 집만 사는 줄 알았는데 김대성님네 집에도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저기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한 게 여기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우리 손주 며느리 삼고 싶다. 아,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혹시 본인 본인 저도 며느리 삼고 싶은 거 아들만 아니에요? 둘이다 보니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명숙님 안 하셨죠? 예, 한 말씀. 나의 분별을 바로 알아차리고 딸을 나의 스승 삼은 김대성님의 그 공부하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지만 내 요란함은 어디서 올까요? 혹시 답하실 분이 계시면 선물 하나 남았는데 나의 요란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학타오님 저기 계시네. 예, 저를 일찍 보셨어요. 나의 요란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정전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내 마음에서라고 누가 하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일익교당 김양선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마음 공부 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몰랐을 때 같으면 저를 기준으로 세대 차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넘겼을 것,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경계네, 마음이네, 알아차림이네,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이 원불교 5만 년 대운의 밑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선두주자 여러분들한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은 드리지 마세요. 선물 드리지 마세요. 질문에 답을 안 하시네. 내 분별이 어디서 오냐고, 정답을 말했네. 내 요란함이 어디서 오냐고 여쭙더니 감상담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물은 드리지 말고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의 분별은 우리들의 요란함은 각자의 요란함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별에서 온다. 그리고 그게 쭉 계속 그 요란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분별 뒤에 이어지는 주착에서 온다라고 하셨어요. 이따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그런 말씀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성님 일기 속에서 보면 엄마의 분별이 있고 딸의 분별이 있어요. 근데 딸의 분별이 엄마가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니까 딸의 분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 삼고 싶네. 우리 아들이 연하네요. 근데 참말로 아깝네. 그래도 직장도 든든하고 보니까 저희 아들 전무 출신인데 괜찮으면 좀 어떻게 다리 한번 놔봅시다. 이런 마음이 나네요. 예. 이런 분별이 나네요. 너무 공부를 멋지게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마음 공부 일기는 거의 교구장님 잠깐만요. 아까부터 요사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 저는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진짜로요? 정말. 예, 아이고. 네, 마음 공부도 못 다닌 것도 반성이 되고 저도 원불교를 상당히 집안에서 잘하면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저런 마음을 내본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 마음 공부를 나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저는 패널도 돼서 한번 내 일기도 발표를 해보고 해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요사님을 요 자리에 저희가 앉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구장님 말씀 받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거기 위에. 예. 잘 들으셨죠?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예. 오늘 컨셉은 재미있게 하는 마음 공부예요. 재미없었으면 실패인데. 재미있으셨어요? 예, 그러면 성공적이네요. 일단 사실 특히 이제 이리교당 교도들은 교도들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기가 참 힘들거든요. 마음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함께 공부해준 우리 패널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까 천산 김복천님은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사실 마음 공부에는 그 수준의 차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다 각각 생활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경계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 그것을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공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남의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재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또 돌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교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 이 말이 너무 낯설다. 감정 법회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마음 공부를 우리 교도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인에게 좀 더 확산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재미있게 함께 마음을 바라보고 같이 공부해가는 이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교단의 풍토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별로 모여서 단회를 할 때도 또는 가까운 동지들끼리 모여서 앉아도 일어난 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맞닥뜨리게 되는 경계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그걸 가지고 공부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기 속마음 표현했다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아까 우리 특히 이렇게 예쁘고 곱게 생긴 정명숙님이 이렇게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일기에서는 해줘도 지랄이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좀 속 시원한 느낌 들지 않던가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탁 표현해주는 그냥 가식 없이 꾸미려는 그런 거 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마음을 딱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표현을 했어요. 눈에 띄는 저도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쪽팔리다는 표현. 근데 일어난 마음을 그대로 탁 표현하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거기에서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러면서 훨씬 더 빨리 정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뱉어주시는 사실 이 앞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뱉어주고 우리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김현득 교무와 함께한 패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네. 우리 교단의 아까 누가 그랬죠? 우리 교단의 미래가 보인다고 누가 말씀해 주셨죠? 학타원님이 그러셨는데 상시 훈련을 잘하는 거 그게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그러셨어요. 상시 훈련,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대종사님 교법대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요. 일요일 날 법회 오면 내가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문답하고 감정받고 회오를 얻어가는 아까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 읽은 것처럼 그런 교당 풍토 문화를 우리 중앙교구 또 1위 교당에서 먼저 만들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참 좋은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학 마음공부대학 신청자도 받고요. 또 패널도 미리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마음공부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도님들께서 다 하실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계기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교당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네. 교당에서 이렇게 화요일 날 법회와 또 수요 법회, 마음공부 법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 보시니까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네. 조금씩 참여하시는 분들 늘시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 속 깊은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화협의회 분과별 워크숍이 오늘 이 법회 후에 교구 회의실에서 총무분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분과는 의식분과인데요. 주보에는 3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원래 3월 28일이 중앙교구 교도회장단 종법사님 훈종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종법사님 일정으로 좀 시간이 변경이 21일에서 28일로 변경이 돼서 분과별 워크숍을 21일로 다음 주 일요일 날 2부 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훈기도 날입니다. 5시와 9시 반, 저녁 7시 3번 진행이 되고요. 또 심심풀이 지도자 자격 연수가 다양한 청소년 교화 활동을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교당에서는 이현천 교무와 이하연 사무장이 참석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 참가 신청권입니다. 3층 방송실 음향 및 영상기기 사용, 유튜브 생방송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 6-7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한인보 교도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은 1부 때 진행하는 걸 한번 보고요. 1부 법회 끝난 후에 교육을 진행을 하고 2부 법회 때 다시 진행하는 것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교화 사업 공모전이 총 13건이 채택이 됐는데요. 저희 교당에서는 일교당 가족 캠프와 학습과 인성교육 멘토링, 밸런스 워킹을 통한 지역사회 교화 이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구 및 단체 공지사항입니다. 9인 연원 실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교당에 11분 신청을 하셨고요. 다음 주 일요일 21일까지 교당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교도회당단 종법사님 훈종훈련은 3월 21일에서 28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21일에 교당 교무님들과 훈산회장님 비롯해서 부회장단 8인 모두 다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좀 급하게 변경이 돼서요. 좀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타원 김문인 영가 사제식이 3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2층 중법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공의 물품 판매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1부와 2부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교도님들께서 표정이 더 밝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법회의 새로운 모델, 또 교도님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고 의미 깊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법회를 계기로 우리 교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공부에 더욱더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또 복락을 수용하셔서 늘 복과 해가 충만한 우리 교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원기 106년 3월 14일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2부 법회 모두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신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